생명과학 2 9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효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고 마쳤었죠.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히 효소를 다시 보면은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했었다. 그래서 활성 에너지와 효소, 활성화 에너지가 뭐라고 했었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우리 항상 어떤 단어를 외울 때 정의를 외우면 이해할 때 편하고 다른 데 적용할 때도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우는 게 시험 볼 때는 별로 상관없는데 이해할 때 편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반응이 일어나기 쉽고 뭐 낮으면 당연히 뭐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말을 잘못했나? 활성화 에너지 높으면 반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효소의 작용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낮추는 게 이제 결국 작용이고 결국 그래서 반응을 촉진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생체 촉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효소가 없을 때, 있을 때 결국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다. 우리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에너지를 보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훨씬 많죠. 그러면 이 반응은 그렇지 이화지 이화. 우리가 사실 1학년 때 조금 이제 뭐 이 부분을 이제 알고 넘어간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었어요. 근데 O2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물에서 발열 반응, 동화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 흡열 반응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죠. 그럴 때 여기 이 이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활성 에너지가 이만큼인 거야. 이만큼의 장벽만 넣으면 되죠. 원래 이 반응물이 갖고 있었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근데 동화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 됩니다. 이걸 이만큼 넘어야 될 거 아니야?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의 그 영역이 달라지겠죠. 왜냐면 이만큼이 반응열이 아니죠. 반응열, 여기서 얘기하는 반응열이라는 얘기는 이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잖아. 그래서 그 발열되는 그 열을 반응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혹시나 뭐 이런 부분은 우리 시험에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설명을 저번 시간에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슬슬 출제를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아. 5월달에 계약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12일이 될지 18일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월 6일날 했으면 좋다 생각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반응을 보면.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서 있으면 반응이 더 빨라진다. 그래서 이 밑줄 친 것들이 이제 효소의 특성이라고 했죠. 특성. 그래서 평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기질과의 특이성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 이제 디귿과 같이 이렇게 써 있을 때도 채울 수 있어야 된다. 디귿과 같이 이렇게 써 있을 때도 뭐 빈칸 만약에 나온다면 뭐 채우는 게 어렵지 않겠죠. 이런 건. 이렇게 받고 내가 선생님이 글씨를 빈칸을 계속 썼었잖아, 그지? 근데 굳이 수업할 때 빈칸 써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들어가 있는 걸 띄워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왜 이제서야 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효소의 이제 구성과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해요. 이 부분부터 이제는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는 배웠어요.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이제 주성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에서 단백질에서 배울 때, 단백질은 주로 이제 효소를 구성하는 주성분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생투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단백질로만 구성된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효소들은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다른 부분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인자들이 이제 보조인자라고 해, 도와준다고 해서 그래서 코팩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로만 구성된 효소는 아밀레이스, 펩신, 라이페이스 등의 이제 소화 요소를 포함한 가수분해 요소는 대부분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하고 단백질과 보조인자로 구성된 효소하고 나눠야 되는 건가? 나눠야 돼요. 그러면 아밀레이스, 펩신, 라이페이스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건가? 쓰라고는 안 하는데 보기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되게 짜잘한 걸 사실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걸 굳이 써야 되나 그냥 소요서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생투 교과서에 예시로 아밀레이스인가 하나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교과서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신 이제 단백질과 보조인자로 구성된 효소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로 이제 제시를 안 했죠. 그러면 결국 제시되어 있는 거는 만약 보기에서 제시가 된다면 그건 단백질로만 구성된 효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기 세 개 외적인 거는 다 단백질과 보조인자로 구성된 효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아밀레이스, 펩신, 라이페이스는 단백질, 그 외에는 그냥 더 많죠 당연히. 등이라고 여기 써있듯이 더 많지만 우리 다루지 않겠다. 문제도 되지 않겠다. 단백질로만 구성된 효소는 더 이상 볼 게 없죠. 단백질과 보조인자로 구성된 효소를 보면 단백질만으로는 활성을 나타내지 못해요. 효소를 구성을 할 수 있어. 근데 활성을 나타내지 못해. 이 효소가 활성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효소가 기질하고 정확하게 결합만 하면 효소는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보조인자가 없다면 효소가 기질하고 정확히 결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단백질성의 어떤 물질이 결합해서야만 효소가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백질 부분을 주효소라고 하고, 그리고 비단백질 부분을 이제 보조인자라고 합니다. 뭐 아까 얘기했죠. 보조인자다, 보조인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이제 주요소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리고 보조인자야. 이 얘네들이 결합하면 그걸 전효소라고 해요. 전효소. 이걸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영어로 해요. 사실 전효소라고 잘 안 부릅니다. 그래서 홀로 엔자임 이렇게 해서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외우라고 하면 미친 거지.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건 아닌데 그냥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소, 다시 정리하면 효소는 단백질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성분은 단백질이지만 단백질로만 기능을 하는 효소가 있는 반면에 단백질로만 기능을 못하는 효소가 있다. 이 단백질로만 기능을 못하는 효소는 보조인자, 비단백질성인 보조인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효소와 보조인자가 결합하면 전효소라고 부른다. 그리고 보조인자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인자는 말 그대로 효소의 작용을 도와준다. 얘는 없으면 안 돼요. 도와주는 건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조효소라는 애가 있어요. 다 이름이 지읒으로 시작해가지고 짜증나죠. 주, 전, 조. 이거 딱 헷갈리기 좋아. 그래서 사실 영어로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 가면. 뭐
그렇다고. 조효소는 우리가 이제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지금 여기서 조효소가 뭔지 그냥 굉장히 쉬운 개념이야. 조효소 뭐라고 했어? 그냥 보조인자야.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그냥.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효소마다 도와주는 애가 다를 수 있는 거야. 그지? 같은 조효소 종류가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류가 많아요. 그럼 얘네가 다 하나의 효소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NAD 플러스는 NAD 플러스라고 읽습니다. NAD 플러스는 그냥 뭐 다른 효소 도와주고 1번 효소 도와주면, FAD는 2번 효소 도와주고, 서로 다른 효소 도와주는 거야. 이걸 나중 가서 이제 광합성 세포호흡에서 NAD가 뭐지? NADH가 뭐지? 이거 뭐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고, 뭐 처음 보고 낯서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험 기간이 끝나더라고, 대부분. 2년 동안 관찰하니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무게 두지 마라. 얘네들은 그냥 우리 뒤에서 하겠지만 양성자와 전자를 같이 봅니다. 생명과학에서는. 생물에서는 화학에서는 당연히 양성자와 전자는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생명과학에서는 양성자와 전자가 함께 움직여요. 왜냐면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을 양성자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용해서 써요, 굉장히. 이 NAD 플러스, FAD, NADP 플러스는 양성자의 이동을 도와줘요. 양성자의 이동을 도와주니까 뭔가 탈수소 반응이라든지, 그러니까 산화환원에 관련된 그런 효소들이 주로 이 조효소를 사용합니다. 뒤에 광합성에서 이해를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따로 뭐 필기하거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효소는 열에 강하다. 열에 강하다. 그리고 활성 부위에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활성 부위의 형성을 도와준다. 그럼 비타민 B1, 비타민 B6는 안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다고 합시다. 외우지 아예 지우라는 건 아닌데 안 중요해. 금속이온이 있어요. 두 번째로. 금속이온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철이온, 마그네슘 이온, 금속이 아니고 금속 이온이겠죠. 아연 이온 등과 같은 무기 이온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애들도 주요소에 결합해서 산화 환원되면서 효소가 활성을 띠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 대사에서 제일 큰 게 이제 광합성과 세포호흡이고, 우리는 그 밖에 물질 대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여기서 사실은 마그네슘 이온이라든지 철 이온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철은 가끔 나오는데 마그네슘 전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안 나온다고 해서 안 쓰이는 게 아니야. 그래도 다 쓰인다. 특징적인 건 열에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백질은 열에 약하죠. 우리 많이 했잖아.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변성된다. 많이 했죠. 그래서 효소는 결국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주효소에 해당하는 단백질은 열에 약해서 변성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근데 조효소는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주효소 때문에 기능을 못 하겠지만, 다시 온도를 낮춰주면 조효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다른 주효소랑 결합해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제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A 주요소가 하고 조요소가 뭔지 몰랐어. 그래서 실험을 한 거야. 둘 다 가열을 해. 가열을 한 다음에 따로 놔. 따로 놓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온도를 다시 낮추겠죠. 온도를 낮춰서 기능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죠. 뭐가 주요소고 뭐가 조요소인지 알 수 있다. 효소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을 보고, 그러니까 이름에 사실은 기능이 다 내포가 돼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이 산화 환원이 뭔지, 전이가 뭔지, 가수분해가 뭔지 이 뜻만 알면은 돼요. 산화 환원은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원자, 뭐 산소나 산소나 뭐 전자를 전달한다. 전이 요소는 말 그대로 이동시켜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 우리 이걸 아미노기라고 했죠. 그래서 아미노기를 옮겨주네. 그럼 아미노기 전이 요소. 뭐 이렇게 쓰면 이름을 붙여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가수분해 요소는 물 더해가지고 분해시켜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단백질 분해할 때 가수분해 했었죠. 그때 이제 가수분해 요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가 제거 효소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건 그냥 작용기를 하나 떼준다. 근데 가수분해도 아니고 산화가 아닌데 작용기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성질체는 많이 알죠. 그래서 이성질화 효소는 이성질체를 만들어주는 효소를 이성질화 효소라고 합니다. 뭐 여기 예시에 포도당 6인산 이성질화 요소가 이제 우리가 세포 첫 단계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 포도당 6인산 이성질화 요소 뒤에 이제 똑같죠. 앞에 물질 이름만 더 하면 돼. 이 물질 이름은 주로 이제 반응물 갖다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결요소다. 연결요소는 그냥 두 가지 물질을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뭐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기말고사에 유전자와 형질 발현 단원에서 DNA 연결요소를 배울 거예요. 그 DNA 연결요소가 이 연결요소입니다. 라이게이스, 뭐 리가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종류는 그냥 이름 얘기하고 기능이랑 연결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여기도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뭐 그냥 내고서 작용 물어볼 수밖에 없고, 작용 주고 종류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지 뭐. 그리고 이제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깔짝 했을 거예요. 소화 단원에서. 거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더 추가해서 하게 됩니다. 먼저 온도다, 온도. 우리가 효소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제일 중요한 효소는 주요소에 해당하는 결국 단백질이다. 단백질의 특성 때문에 결국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왜? 이건 화학 반응이잖아. 화학 반응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건 이제 화학에서 얘기하는 온도가 높아졌을 때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써있듯이 뭐 효소와 기질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근데 이제 화학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최적 온도라는 게 있다. 최적 온도. 체온이겠죠, 우리. 보통 체온이겠죠. 사람으로 얘기를 하니까 최적 온도가 존재하고, 이때 최적 온도에서 최대 활성을 갖고 최적 온도보다 높아지게 되면 활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그 이유는 여기 써있죠.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열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변성된다. 변성되면 활성 부위, 우리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 그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가 변하게 되겠죠.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변해서 결국 기질과 결합할 수가 없다. 기질과 결합을 하지 못하면 작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죠. 온도 낮추면 활성이 회복될까? 안 된다. 이건 다들 알고 있죠. 계란 후라이를 했어, 내가. 온도를 높여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했어. 온도를 다시 낮추면 다시 계란이 돼? 이거죠. 아니다.
변성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변성돼서도 돌아오게 하려면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똑같이. 그러니까 그건 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활성을 회복시킬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괜히 말하면 또 복잡해지지. pH도 최적 pH가 있다. 그 최적 pH는 효소마다 다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는 주로 이제 소화효소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생투에 왔는데도 소화효소 가지고 pH를 얘기하죠. 대학교에 가도 똑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똑같아요. 대학교까지. 그래서 효소에 의한 반응은 최적 pH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부분을 벗어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이유는 당연히 똑같아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pH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기 때문이다. 사실 pH가 급격히 변하면 입체 구조, 3차원적인 구조가 완전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결합이 이온 결합이라든지 수소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어지거나 더 형성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차원적인 입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사실 pH가 많이 변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이제 우리 입체 구조가 이렇게 있어. 이게 효소야. 효소는 항상 이렇게 그려야지. 여기가 활성 부위예요. 여기 벌려져 있는 데가 활성 부위야. 그럼 여기 이제 기질이 와서 결합하겠죠. 기질이 물리적으로 그냥 와가지고 뚝 결합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백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기본 구성 단위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에서는 작용기가 있었어요. 알기라는 작용기가 있었다. 그 작용기에 뭐 수소가 있거나 뭐 산소가 있거나 뭐 질소가 있거나 뭐 하겠죠. 뭐 딴 게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얘네들끼리 뭐 상호작용이 있는 거야. 효소의 활성 부위에 있는 아미노산과 기질과 화학적인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pH가 바뀌면 pH가 낮았다는 얘기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잖아.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소이온이 많다는 얘기라서 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산소 원자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었는데 OH로 되겠죠. 수산화기로 바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이유로 되는 겁니다. 이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써 있는 것만 그대로 하려면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2과목이니까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야. 빨리 해야겠다. 최적 pH는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사람의 체내에 존재하는 효소의 최적 pH는 대부분 중성인데 이제 소화관에 작용하는 게 이제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예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대학교까지도. 그래서 위에서 작용하는 펩신은 pH가 낮고, 그리고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침이잖아, 침. 그래서 뭐 중성 정도고, 트립신은 소장에서 약염기성이다. 약염기성.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효소의 활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효소의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이 반응 속도가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아주 원초적인 이유죠. 기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의 효소가 하나의 기질하고 반응하는 거 맞아. 근데 얘네들끼리 천생연분이어가지고 짝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많은 대다수의 이제 효소가 있으면 대다수의 기질과 자유 에너지 반응이기 때문에 막 충돌하다가 어쩌다가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기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결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 결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과학적인 표현으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는 빈도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기질과 효소가 만나는 빈도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는 빈도가 증가해서 효소의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왜 빨라지지? 효소의 반응 속도라는 얘기는 반응물을 생성물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단위 효소당이 아니겠죠. 전체 효소당이겠지. 선생님 무슨 설명하다가 더 덧붙이는 말이 있잖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꼭 하세요. 아니면 아예 듣질 마. 아예 듣질 마. 그리고 기질의 농도가 높을 때는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한 포화 상태에 이르면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더라도 반응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화된 상태는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해 있는 상태입니다. 놀고 있는 효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질을 아무리 높여봤자 일하는 효소 자체가 포화돼서 다 일하고 있어. 그래서 더 이상 반응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포화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네 번째, 이제 저해제입니다. 저해제. 저해제를 아주 간단하게만 합니다. 복잡하게 해봤자 중요하지 않더라고. 저해제는 효소와 결합해서 효소의 촉매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이에요. 방해한다. 그래서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애야. 그러면 이 저해제도 종류가 나눠지는데 어느 부위에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적 저해제냐 비경쟁적 저해제냐로 나눠집니다. 무슨 말이지? 이제 보면 경쟁적 저해제는 누구랑 여기서 얘기하는 경쟁의 주체는 기질이에요. 기질.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해야 반응을 하죠. 근데 그 효소의 활성 부위에 먼저 지가 가서 결합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기질이 결합을 못하겠죠. 물리적인 이유로. 그러면 효소가 반응을 하지 못해서 저해된다. 그래서 이 기질과 경쟁적으로 그 효소의 활성 부위를 놓고 경쟁하겠죠. 결합하는 걸. 그래서 저해가 된다.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저해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경쟁적 저해제는 일정한데 근데 기질이 이렇게 3개 있어서 3개. 그럼 2대 3이잖아. 싸우는 거죠. 근데 더 늘려졌어. 더 늘려주면 당연히 기질이 결합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해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입체 구조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효소의 활성 부위, 이 활성 부위에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해요. 그 다른 부위를 왜 그냥 다른 부위라고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명칭하고 싶었던 거야.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위를 이제 알로스테릭 부위라고 합니다. 이 알로스테릭의 한국말이 다른 자리 입체성 뭐 이런 뜻이래요. 다른 자리 입체성 뭐 이런 뜻이래. 이 알로스테릭 부위에 결합해서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야. 여기에 똥구멍에 결합을 했더니 입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하는 거지. 그래서 구조를 변형시켜서 기질이 효소에 결합하지 못하게 해서 효소의 활성을 저해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질이 아무리 농도가 높아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이제 효소 자체를 바꾸는 거잖아. 효소 자체를 바꾸는 거라서 기질의 농도를 아무리 높여줘도 저해 효과는 줄어들지 않는다. 여기 대응이 되죠, 다. 그러면 이 파트, 이 저해제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때 낼 때는 대부분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를 비교하는 문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경쟁적 저해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전 페이지에 여기 기질의 농도의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야. 그래서 기질의 농도 높아지면 반응 속도 빨라지다가 포화된다. 이 저해제 처리하지 않았을 때 저해제를 처리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0이 되는 건 아니지. 서로 경쟁하는 거야. 경쟁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는데 기질의 농도가 엄청 많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저해제의 효과를 감춰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리고 비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해제가 없을 때는 똑같죠. 근데 저해제 처리하면 기질의 농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요. 왜? 다른 자리에 결합해서 효소 자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다음 시간에 또 시작할 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도 많이 풀고, 선생님이 사실은 상을 당했어.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가봐야 돼. 그래서 문제를 언제 올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주말에든 해가지고 올려주면은 그걸 어떻게든 안내를 해서 미리 풀어볼 사람 미리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더 잔소리도 많고 이래야 되는데 막 급작스럽게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제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루 이틀 주니까 서로 전파하죠. 알려주지. 그냥 과제 있대 이렇게 알려주지. 그래서 지금 32분이야. 오늘 이번 시간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먼저 수업 들은 애들 또 다른 방 가서 알려줘라. 또 의미 없이 해라. 또 그러면은 또 두 반 수업을 다르게 하면은 실시간이나 다를 게 없잖아. 뭐 어쨌든 오늘 과제도 어김없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효소의 이용 사례를 여기 생투에서 또 해요. 또 해. 또 하래. 근데 굳이 그래. 문제 내기도 그렇고 좀 고등학교 1학년 같기도 하고 중학생 같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딱 좋다. 뭔가 출석 확인용으로 쓰기 좋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시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새 우리 대부분 다 듣잖아. 정해진 시간에 뭐 접속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제 등록에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 좀 하자. 시험도 얼마 안 남았어. 우리 6월 1일이야. 6월 1일. 6월 1일이 중간고사야. 어쨌든 다시 이 주제 이거 설명하면 이 7가지 파트가 있죠. 7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에 해당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영역 중에서 2가지 두 영역이란 얘기예요. 두 영역을 찾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돼요. 인터넷 검색을 그러니까 이 설명 듣고 이 강의 창을 꺼도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제출 방법은 이용 사례를 찾습니다.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뭘로 와요? 얘가 많은데 일상생활에서 식혜마다 당뇨병 검사한다. 당뇨병 검사할 때는 이제 혈액에 있는 이제 포도당 산화효소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산화된 형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반응물, 생성물, 효소 이게 있을 거야. 반응물, 생성물, 효소 그리고 한 줄 정도 설명.
위 반응은 당뇨병을 검사하는 뭐 진단 키트에 있는 효소로 뭐 당뇨병 진단에 활용된다. 그러면 이제 의학이나 이런 데 해당되겠네. 뭐 이렇게 위에다가 의약 이렇게 써가지고.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손으로 작성해서 사진으로 전송합니다. 선생님 이메일로. 의도를 알겠지? 내용도 당연히 뭐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생명 관련 진로가 아닌 사람들도 이 과제 할 때 짜증날 것 같아서 이걸 그냥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줍니다. 시간을 재려고 내 노래 틀어줄게. 안 꺼도 돼. 노래를 틀어줘야지. 인터넷 방송 같죠? 멜론 차트인데 오바 이걸? 과제하세요. 네, 우리 금요일 수업인데 질문을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 중간에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답장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운전을 하거나 뭐 밤을 새서 뭐 그렇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마이걸이 원래 1등 하는 애들인가? 음악 소리가 괜찮은가? 넘겨야겠다. 방탄. 그러네. 이거 중간에 이렇게 노래 틀면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닌가?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근데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는 거 괜찮지 않나? 모르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들으면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러네. 뭐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뭐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내 유튜브가. 근데 저작권에 걸리더라도 조금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지. 이거 니네는 무조건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로 조정석이 부른 노래를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닌데. 다들 조사 잘 하고 있겠지?
몇 명이나 낼지 궁금하군. 원래는 쿨이라는 가수가 있어. 쿨. 그 쿨의 노래예요. 쿨의 노래. 이 노래가 2001년도 노래야? 네, 태어나기 전의 노래죠. 걱정 마. 영원히 지금까지 You're so sweet, you'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다른 너의 난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제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내가 아는 당신이다. 말로는 가슴할 수 없지만 당신만을 사랑한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거지만 우리 마지막 그날까지 당신만을 사랑한다. 힘들 땐 그늘이 되어줄게. 이런 쿨의 노래였습니다. 아로하.
이미 한 개는 찾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하다. 두 가지 다 못 찾을 것 같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해서 보내주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조사했던 거랑 이번에 했던 거랑 또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이런 거 해가지고 세특을 쓰려고 해요. 우리가 없으면. 그래서 세특을 올해부터 모든 학생 세특을 다 무조건 쓰긴 써줘야 돼. 모든 선생님들이 한 줄이라도 쓰긴 써야 되는 거야. 수업을 출석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서류 전형으로 안 가더라도 뭐 쓰긴 써야 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는 그냥 그래 대학 그냥 빨리 와서 상담도 했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것 좀 보고 싶고 그래. 근데 꿈이 있으면 참 좋은데 꿈이 없더라도 열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다들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시간이 남아서 50분을 채우려고 의미 없지만 그냥 주저리 하는 건데 그냥 그래요. 뭔가 좀 몰두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게 언제 몰두할 것인가, 자신의 인생에서 언제 몰두할 것인가를 곰곰이 언젠가는 몰두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몰두해도 안 될 거니까 몰두 안 할 거예요. 열심히 해봤자 안 될 거니까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그냥 아닌 이유가 너무 많죠. 그러면 결국 내 인생에서 몰두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텐데 언제로 잡을 거야? 지금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미 늦어서 포기하고 그럼 결국 나중 가도 포기하게 돼요. 다들 이 유명한 말 있잖아. 처음이 힘든 거야, 처음이. 한 번 포기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굉장히 쉬워. 성공하는 비결 이런 건 아니야. 나도 이렇게 해서 성공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굉장히 힘든 방법이 나한테 관대하지 않는 거예요. 관대하는 건 뭔가 이뤄놓고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나한테 지금 현재 관대하다면 사회가 날 관대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그럼 결국에는 다 갚게 돼 있습니다. 20대를 뚫고 30대 왔잖아, 내가. 20대 때 많이 몰두했었어. 몰두하고, 많은 걸 포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가면 또 얘기해줄게. 술 마시러 와. 이제 과제를 뭐 메일이 막 오고 있겠죠, 지금. 막 메일이 오고 있겠지. 카톡해도 잘 못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봐야 되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연락 잘 받아주겠지만 과제를 잘 해서 보내주길 바랍니다. 아니 그럼 이거 뭐 이게
출석인가요? 저 못 보냈는데 어떡하죠? 뭐 3학년인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겠지. 그냥 나중에 출석은 인정을 해줄게요.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듣던가 유튜브를 통해 들으면 출석은 인정을 해줄게. 출석은 인정해주는데 나중에 불이익을 받아야겠죠, 당연히. 50분 넘었습니다. 과제 마무리해서 보내주길 바랍니다. 쉬는 시간 우리 10분도 있잖아. 그것까지 쳐서 쉬는 시간에 원래 우리 하면은 막 받아주잖아. 쉬는 시간까지 해서 이 영상 끝나고 10분, 그러니까 우리 원래 정규 수업 시간 쉬는 시간까지 해서 제출을 해주길 바랍니다. 고생 많았고 그냥 급조되고 갑작스러운 게릴라 과제에 잘 응해줘서 감사합니다. 평가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이라는 건 이제 우리만의 약속 같은 게 있겠죠.